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륨 체크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해마을 라디오 진해살롱 진행의 이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해 FM 이태인입니다. 잠시만요. 네, 남해 FM 이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들어갈까요? 네. 네. 그러면 스탠바이. 안녕하세요. 진해마을 라디오 진해살롱 진행의 이수미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가 좀 낯설지요?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진해역에 있는 진해마을 라디오 스튜디오가 아닌 남해군에 위치한 공동체 라디오 남해 FM입니다. 곧 10월에는 세계 공동체 미디어의 날이 있어요. 올해가 한국 공동체 라디오 개국 20년, 마을 미디어는 10년이 되는 해이고요. 저희 진해마을 라디오는 지난 9월 12일에 개국 3주년 기념 방송과 축하 행사를 개최했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가을이 느껴지는 오늘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여기 멀리 남해에 있는 이곳 남해 FM에 찾아왔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다정한 말 걸기 인터뷰 라디오 진해살롱은 제가 평소에 관심 있는 분들을 방송을 빌미로 모셔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저의 사심 방송입니다. 오늘은 남해 FM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라디오 진해살롱. 안녕하세요. 남해 FM의 이태인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제가 페이스북 통해서 이태인 네. 대표님 근황을 보고 있는데요. 네. 생성형 AI로 음악 만드시는데 푹 빠져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짬짬이. 예, 페이스북에 뭐 남해 여름의 추억? 예. 뭐 이런 그 영상 올리셨던데 뭐 아주 멋지던데요. 네. 아니, 요즘 이제 AI 시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매일 아침에 2시간씩 이렇게 생방을 하다 보니까 이 대본을 2시간짜리 대본을 만들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AI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데 또 다양한 AI가 있고 그래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번 연휴가 좀 길었잖아요. 네. 예. 그때 이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음악을 만드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니 추석 연휴를 공부하면서 AI와 함께 보내셨네요. 그렇습니다. 그 방송에서 방송 네. 원고에서 또 기사 쓰기에서 AI 이제 생성형 AI 응용하기 시작한 게 이제 초기 단계거든요. 이 남해에서 그래요? 이렇게 그래요? AI 통해서 방송도 하시고 뮤직비디오도 만드시고 아주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요즘 남해 FM에는 뭐 네. 어떤 일들이 있나요? 지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있죠.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 날 불금, 네, 남해 FM과 하는 버스킹의 밤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남해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매주 금요일 날 저녁 6시 반부터 이제 우리 남해 업 사거리에서 버스킹을 합니다. 버스킹이요. 네, 그걸 이제 단순하게 오프라인에서만 이렇게 버스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오프라인을 다 이렇게 융합해서 하는데요. 저희 이제 FM 91.9 라디오를 통해서 그리고 남해 FM 전용 앱이 있어요. 네. 그 앱을 통해서 그리고 페이스북, 유튜브 아무튼 온 오프라인을 같이 융합해서 좀 입체적으로 예, 그렇게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오픈 스튜디오네요. 그 거리에 나가서 그렇죠. 예, 녹화를 그렇게 해서 보죠. 방송을 하겠네요. 군민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은 제가 뭐 우리나라 IT 1세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특히 AI도 마찬가지고 이런 스트리밍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2000년도 당시부터 제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렵거나 낯설진 않은데 많은 분들이 이 남해 촌에서 그런 걸 하세요 하고 막 놀라시더라고요. 네,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제 공동체 라디오가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한 게 네. 2005년부터였죠. 그렇죠. 성남 네. FM, 관악 FM, 마포 FM, 영주 FM, 대구의 성서 FM 같이 이제 7개의 공동체 라디오가 네. 그때 출범을 해서 올해 이제 20년을 맞이했고
근 20년 만에 이제 공동체 라디오 선정 2기가 선정이 되어서 네. 한 20개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방송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네. 우리 경남에서는 유일한 공동체 그렇습니다. 라디오인 남해 FM이죠. 처음이자 유일한. 이 공동체 라디오 예.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하고 마을 라디오 구분 못 하시는 분들도 좀 그렇죠. 계시고 해서 예, 예. 공동체 라디오가 뭔지 아직 낯선 분들을 위해서 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공동체 라디오와 마을 라디오를 가장 쉽게 구분하는 것은요. 이제 정부의 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이제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저희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공공재긴 하지만 그런 주파수를 저희가 얻고 이제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정부의 방송법에 큰 뭐 KBS나 MBC나 대형 미디어와 똑같이 코딱지만한 이런 뭐 라디오 방송국이긴 하지만 방송법에 저희가 기준해서 이렇게 허가를 받은 그런 방송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을 미디어 중에서 이제 한 분야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이제 크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뭐 구분하시려고 하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정부의 뭐 이런 그 제재 뭐 또는 관리를 받는가 안 받는가 이런 차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큰 특징이 주파수를 갖고 있죠. 그렇죠. 아, 네. 이거 대단한 건데요. 남해 FM 지금 출력이 어떻게 되죠? 지금 원래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10W 최대 10W까지 돼 있어요. 초기에 2004년도 5년도 그때 당시는 이제 1W였는데 네네.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하면서 최대 10W까지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10W가 여러분들 큰 거 같죠? 저희는 이제 좀 산에 높이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가서 3W로 저희가 낮춰서 이제 네. 허가를 다시 받았거든요. 대형 미디어들은요 주파수가 출력이요 거의 뭐 몇 킬로와트죠. 몇 킬로와트. 최고 높은 거는 50 킬로와트인가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킬로와트 단위로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말 그대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구, 네. 그리고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군 안에만 이제 이런 정치 권력을 갖는 그런 방송국이기 때문에 뭐 정부의 방송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저희도 그 기준에서 방송을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남해 FM은 남해군 전역은 어느 정도 방송 구역으로 커버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남해가 좀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순천 같은 경우에는 평야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순천시 전체가 거의 다 들릴 정도의 뭐 정치권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 400m, 그냥 해발 400m 이상의 산이 5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FM 주파수의 특징이 직진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 막혀가지고요. 산에 부딪혀서 산 뒤쪽에는 잘 안 들리는 그런 엄영 지역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점 시간을 두고 저희가 해결해야 될 그런 숙제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남해 FM 같은 경우는 주파수로도 방송을 하지만 보니까 네. 유튜브로도 방송을 하고 그렇죠. 또 뭐 페이스북에서도 방송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국민들과 이제 교통하는 걸로 소통하는 걸로 네. 보입니다. 공동체 라디오 20년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공동체 라디오라는 것이 일반인들한테는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특히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인식과 또 활동이 많이 부족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태인 대표님이 어쩌다가 남해에서 예. 경남의 남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남해 그래요? FM 활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는 우리나라 IT 1세대예요. 1984년도에 컴퓨터를 처음 접했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MS 도스 기반의 이제
뭐 환기종 PC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모뎀을 통한 소통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하면서 음악 방송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페이스북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냥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그냥 지역에 있는 주요 이슈를 가지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난상 토론하는 마을 미디어 활동을 계속 해왔었어요. 초창기 페이스북 재밌었죠.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관심이 있다가 2004년도에 정부에서 이제 소출력 뭐 라디오라고 해서 시범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일기 모집이었죠. 그렇죠. 그때가. 그때 당시에 이제 남해 군하고 남해 대학하고 또 민간 단체하고 컨소시엄을 이렇게 구축해 가지고 시도를 했었는데 네. 제대로 안 됐어요. 예. 뭐 내년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다음 해에 모집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17년이 흘렀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뭐 IT 쪽으로 한 20 몇 년 동안 일을 하다가 뭐 도저히 그 발전을 따라가지를 못해서 아웃도어 쪽으로 완전히 이제 전업을 했었거든요. 네. 막 캠핑장도 하고 그다음에 뭐 카약 체험센터도 하고 낚싯배도 운영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모집 공고가 나온 거예요. 코로나 지나고 난 뒤에. 네, 맞아요. 그때는 제가 이제 다른 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낚싯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누군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럼 내라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번에 공모를 하고 나면 또 언제 할지 또 모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뭐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우여곡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방통위에서 이렇게 공모를 할 때 선법인 설립 후 신청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의사를 타진했던 데는 한 60군데가 되는데 이 뭐 접수한 데가 손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가 이제 잘 안 돼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러면 선허가 후 법인 설립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포기를 했다가 다시 이제 시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설마 되겠나 싶었는데 됐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때 이제 네. 제가 창원에 이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네. 그 주위 분들한테 정말 힘들게 이게 지금 거의 근 17년, 20년 만에 그렇죠. 공동체 라디오 모집을 한다. 이거 창원에서 네.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창원 지역에 마을 미디어 시작하는 초창기였거든요. 예. 마을 미디어 시작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공동체 라디오 준비할 여력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놓쳤어요. 예. 그때 이제 사전 조사를 한번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청을 했었죠. 신청서도 굉장히 많았고 힘들었던 과정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이때 마을 라디오들, 마을 네. 미디어에서 마을 라디오를 오래 한 구력 있는 한 10년 된 마을 라디오들이 공동체 라디오로 이렇게 네, 위치가 좀, 바뀐 그렇죠. 분들이 많이 네. 나오셨죠. 많이 부러웠습니다. 이제 이태인 대표님께서는 이제 공동체 라디오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경남에서 그것도 네. 대도시 창원 같은 대도시도 아닌 인구 네. 4만의 남해 지역에서 이제 공동체 라디오를 준비해서 창립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이 예. 뭐 여타 다른 지역도 어려웠겠지만 특히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뭐 예. 좀 기억에 남는 일이나 에피소드 있을까요? 예, 먼저 말씀하셨는데 좀 남해에서 그렇게 많이 어려웠을 텐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뭐 라디오라는 전파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저도 완전 문외한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저보다 더 모르는 분들이 많을지도.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이렇게 접근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고요. 저희가 2년 전이었죠. 2년 전 이맘때 한참 더울 때 5월 달부터 7월 달, 8월 달에 여기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즘 누가 라디오 듣는 사람 누가 있어서 하면서 관심도 안 가졌고요. 특히 이제 뭐 이 방송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설도 시설이고 사람들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일단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방송국 연주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다 또 이렇게 방음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네, 같이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이 재료가 자재비가 어마어마하게 뛰어버렸어요. 예, 맞아요. 그러면서 그랬죠. 예,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를 하나도 들이지 않고 제 손으로 그리고 우리 방송 자원 활동가들 도움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야 그때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지? 지금 하라면 못 할 것 같아요. 그때는 미쳤었어요. 아까 이제 제가 스튜디오 들어왔을 때 이것도 내가 만들고 이것도 내가 만들고 이 테이블도 내가 만들고 이 그만큼 벽도 내가 애착이 붙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정말 수작업으로 하나서부터 이렇게 다 만들어 오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좀 감격스러웠던 순간 네. 뭐 이럴 때 있었을 있죠. 것 같죠.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해가지고요. 그 준비하는데 허가 받고 준비하는데도 거의 1년이 걸렸어요. 그쵸. 원래 그때 당시는 허가를 받고 난 뒤에 조건이 1년 안에 개국을 하는 조건이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2년까지 연기가 되더라고요. 네네.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1년 안에 이걸 개국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달렸고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없는 돈에 참 마음 다쳐가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가장 감격이 있었던 기억은요. 안테나를 세우고 첫 번째 시험 방송을 땅 때리는데 라디오에서 차에 있는 트럭에 있는 라디오에서 그 시험 전파가 음악이 탁 나오는데 그때 좀 잊지를 못하죠. 진짜 가슴도 뭉클하고 야 이런 기분이었죠.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네. 그렇군요. 저희는 모르는 감정이고 제가 그 마포 FM에 놀러 갔는데 네. 거기서도 안테나 얘기를 자랑을 하시던데 안테나가 네. 상징적이죠. 그렇게 시작한 남해 FM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이 방송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듯이 이제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말 그대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그런 방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방송 자원 활동가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방송은 거의 100% 방송 자원 활동가들이 만들고 계세요. 우리 남해 군민들로 이루어진. 네. 그래서 저희가 개국을 준비하면서 지금 올 상반기까지 한 100명 넘게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수의 1년 지금 한 작년에 1년 올해 한 2년째잖아요. 1년 반 정도 됐죠. 1년 반이요. 예, 1년 반 정도 되면서 일단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송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워낙 인구가 이제 겨우 4만 166명인가 그래요. 네. 그리고 뭐 60대 이상이 거의 뭐 70%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일단 교육이 우선이다 싶어서 저희는 교육부터 이 방송국 공사를 하면서 교육도 같이 시작했었거든요.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이제 저희 방송은 뭐 전문가나 또 누구를 초청해서 또는 뭐 수고비를 들이면서 하는 방송은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남해 군민들로 이루어진 방송 자원 활동가들 분들께서 네. 직접 방송을 만들고 계시죠. 네. 공동체 라디오도 그렇고 저희 진해마을 라디오, 마을 라디오도 그렇고요. 네. 주민이 직접 제작하고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수익을 바라고 하는 그런 상업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네, 거의 맞아요. 다 주민 참여 봉사로 그렇습니다. 제작과 운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 요즘 이제 만들어지고 있나요? 예, 일단 올 작년까지는 아침에 굿모닝 남이라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는 이제 매일 아침에 1시간씩 했었어요. 그럼 1시간 하니까 너무 좀 부족한 걸 많이 느꼈어요. 전날에 있었던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또 국민들에게 전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남해는 또 사면이 바다잖아요. 그렇게 기상 정보가 아주 중요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상 정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는 좀 길어졌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2시간 굿모닝 남해라는 프로그램을 2시간 하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 그리고요. 또 우리 중장년층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살아온 얘기들을 통해서 또 청년 세대와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는 라떼는 말이야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대도시에서 수도권에서 우리 남해군으로 이렇게 기촌하신 그러니까 전학온 초등학생들 네. 초등학생들이 바라보는 학교 생활이라든지 남해 살이를 또 재밌겠네요. 가감없이 이렇게 네. 얘기하는 그런 소중한 남해 생활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기후 이상 그러니까 기후 위기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올드 팝 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몇십 개국을 이렇게 여행하신 또 이제 어머님께서 자기가 여행 다녔던 여행기를 직접 이분은 스튜디오에 오시지도 않아요. 자기 집에서 요즘 스마트폰이 워낙 네. 좋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해서 보내주세요. 이제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남해 관광문화 해설사로 계시는 분들이 또 우리 남해에 지금 자연부락이 225개인가 그런데 마을 이야기 매주 이제 마을 얘기에 마을의 유래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아침 새벽 5시부터 밤 24시 그러니까 밤 12시까지 저희가 하루에 19시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재방송까지 해서 음악 그렇죠. 방송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19시간 방송인 예, 예. 거죠. 이 공동체 라디오는 의무 방송 시간이 있죠. 그렇습니다. 하루에 6시간. 6시간. 예. 대부분은 이제 이 시간을 방송으로 사실은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음악과 또 재방송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19시간은 상당히 많은 방송을 하고 계시네요.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14시간인가? 네. 예,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아니 통계도 보다시피 라디오 방송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이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니 이걸 뭐 우리한테 주어진 이 주파수를 꼭 그 시간대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해도 되고. 그렇죠. 예. 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음악이라도 실어서 이제 보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부터 이제 19시간으로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 남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남해는 어쨌든 삼면이 바다고 아까 사면이 바다. 사면이 예, 바다고 섬이니까. 섬이니까.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기상 속보, 특보, 그렇죠. 이 기상 예. 방송이 중요할 텐데 얼마 전에도 태풍 와서 이제 그럼요. 기상 속보하는 거 제가 예, 예. 봤거든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그게 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공동체 라디오 기능 중에서 이제 재난 보도 기능이 참 특별한 네. 것 같아요. 지역에서 이제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그 지역에 한정된 그 재난 상황 또는 네. 기상 상황을 집중 보도할 수 있는 것이 이 공동체 라디오뿐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기능이 굉장히 더 강화된 그럼요. 것 같아요. 예, 예. 재난 방송 에피소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태풍도 자주 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가장 큰 가치라고 하면은 주민들과의 소통 방송, 소통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난 방송이죠. 재난이라는 것은 이제 재난 방송은요. 평소에는 재난 안전 캠페인 방송을 해요.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상황을 제대로 정확하게 빠르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네. 국민들이 라디오 방송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어요. 그런 보도에 관련된 부분들에 네.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난 방송을 하고 또 재난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복구하잖아요. 그럼 복구 방송도 이제 하는 게 이제 재난 방송에 속하거든요. 그런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 이런 세 가지의 역할이 가장 커요. 그런데 저희 재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 재난 방송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안전한 정주 환경이라든지 안전한 그런 그 재난 상황에서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허가하게 된 계기가 됐죠. 코로나19 당시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대구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성서 FM의 방송 유명했었죠. 그렇죠. 예, 그때 사실 뭐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청정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남해에 있는 펜션이 뭐가 났었어요. 평소보다 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대구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 파동 이런 네네. 부분들 때문에 많이 어려울 때 대구 성서 FM이 실시간으로 전화 방송을 했잖아요. 네. 어느 동네 우리 동네에 어느 약국에 가면 마스크가 몇 개 있다. 네. 이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에서 보고 야 이거 재난 방송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상 최대의 한꺼번에 20개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허가하게 된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저도 성서 FM 그 재난 방송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공동체 라디오의 역할이기도 하고 네. 마을 미디어의 역할이기도 해요. 특히 마을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SNS를 활용해서라도 요즘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니까요. 그렇죠. 우리 지역에 한정된 재난 상황을 지역민에게 알리고 네. 어디에 가면 마스크가 있고 약을 구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겠다. 그것을 이제 그때 대구가 폐쇄 얘기가 나왔을 때 예. 성서 FM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했는데 굉장히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그럼요. 네, 아마 제대로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드렸죠.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남해 FM도 이렇게 이제 어부들도 많으시고 네. 사면이 바다고 해서 이런 재난 방송으로서의 이 기능을 앞으로 톡톡히 할 것으로 저도 이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많은 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공동체 라디오 하면서 이제 보람 있는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네. 재난 방송 얘기도 나왔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의 방송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네. 뭐였을까요? 저희 방송 자원 활동가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방송을 하면서 저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제2의 인생을 얻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또 어떤 분은 이 남해로 기촌 와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기 낳고 이러면서 우울증에 걸려 있다가 이 방송을 접하고 방송을 하면서 그것도 치료되고 사회 활동도 이렇게 왕성히 하시는 그런 분도 네.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대도시에 나가 있다가 뭔가 제대로 안 풀려가지고 이제 고향에 내려오니까 갑자기 이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내 운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바로 전화해서 방송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이제 그런 슬럼프를 다 극복을 하고 사회생활을 아주 이제 왕성하게 하고 계시죠. 요즘 얼굴 보기 힘들어요. 네, 남해와 진해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을 공동체 라디오를 네. 중심으로 해서.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뭐라고 말할까 그런 자긍심 네, 이런 것도 느끼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나가면요. 지나가면서 저는 모르는데 저를 알아본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쓰고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 내가 참 기분이 좋죠. 네. 예, 기분도 좋고 특히 이제 우리 이 남해 FM 라디오를 듣고서 지금 저희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저 서울에 이제 OBS 라디오 있잖아요. 99.9MHz. 예. 거기에 매주 금요일 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저희 남해 FM 라디오가 1시간이 나가요. 그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권에. 네네. 예. 지금 공동체 라디오 교대로 방송이 나가고 있잖아요. 매주 예. 금요일 나가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수도권에서 남해를 기촌한 친구들이 초등학생 6학년 네. 애들이 그네들이 보고 배우고 느낀 점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그 방송에 나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방송을 듣고 문의가 많이 와요. 맞아요. 네. 그
이게 전국 방송에 한번 이제 나간다는 게 또 의미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 예, 느끼는 것이 또 좀 다르시더라고요. 저희도 KBS에서 저희 방송 한번 이제 취재를 해갖고 다큐멘터리로 나갔는데 그 네. 이후로 출연하셨던 분들이 지역에서 스타가 돼가지고 그렇죠. 전국에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 이제 마을 공동체 미디어와 네. 이제 지역 방송 또는 지역 케이블 또는 기존의 주류 방송과의 연계, 네. 이제 퍼블릭 액세스 차원에서의 연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주민 참여로 공동체 라디오 남해 FM 운영하면서 이제 좋은 일들도 많지만 사실은 어려운 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진해마을 라디오 운영하면서 겪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뭘까요? 가장 어려운 점은 운영비죠. 말 그대로 운영비예요. 이 코딱지만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뭐 이 코딱지만한 거 뭐 운영하는 게 뭐가 힘들겠어. 그랬는데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런 비용이 무시를 못합니다. 그럼요. 그러면 사실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게 그걸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수익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일종의 영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이렇게 남해 군 내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다 듣느냐면 다 듣는 게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비영리고 그렇죠. 이제 공익 방송이다 보니까 그런 수익 구조가 너무 취약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방송법에도 1년 운영비의 50% 정도까지는 지자체의 보조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방송법에 이렇게 명시를 해놔도 그거는 또 뭐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자체에서 내몰라라 하면 또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정도의 이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 소통의 파괴력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거는 아무래도 이제 운영을 위한 운영비 특히 이제 상근직을 이렇게 쓰게 되면 인건비는 맞추기가 하늘의 별따기죠. 그 정도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우리 국민들이 좀 이게 우리 남해의 방송이다 생각을 해서 같이 십시일반 같이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거는 생각뿐이고요. 실제로 많이 어렵죠. 네. 최근에 공동체 라디오 지원이 많이 이제 중단돼서 네. 기존의 공동체 라디오들도 사실상 경영의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새로 시작한 이제 20개 신생 공동체 라디오들은 시작하자마자 거의 된소리를 맞고 있는 걸로 맞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 라디오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미디어 전체가 지금 뭐 최근 들어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도 축소되고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마을 공동체 이제 그 마을 미디어 지원 센터가 없어지고 각 지역에서 중간 지원 조직이 뭐 없어지고 문을 닫는 상황이라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까요? 일단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활성화는 첫째는 우리 남해 군민들의 그 지역민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죠. 네. 원래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지역 주민들을 등에 업고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운영해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그게 네. FM이죠. 그렇지만 그런 게 이제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의 도움을 이렇게 청하고 그렇게 하죠. 하는데 지자체는 또 지자체장이 계속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 편, 내 편이 아닌 중립, 공익적인 그런 목적을 견지하면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뭐 특히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 수많은 선거들을 통해서 네 편, 내 편이 확실하게 갈려져 있어요.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그 사람 저쪽 편, 이쪽 편 바로 갈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익적 목적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가장 중립적인 그런 스탠스를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2017년부터인가요? 2017년부터 우리나라의 마을 미디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2013년도. 2013년인가요? 네. 네, 그랬는데 지금 마을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같은 것도 뭐 전국적으로 보면은 뭐 한 5, 60개 이렇게 지자체에서 막 조례를 만들고 그랬지만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요. 마을 미디어라는 그 단어조차도 여기에 유행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미디어가 뭐지? 마을 미디어를 시도해 본 적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 이제 뭐 활성화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마을 미디어 이런 보조 사업이라든지 걸 전부 다 지금 끊었잖아요. 끊어도 여기는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원래 없던 거니까 이제 그랬었는데 저희가 기존에 이제 정부의 그런 보조를 받아서 운영했더라면은 지금은 그런 나름대로 큰 타격이 있겠지만 저는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 이런 수준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는 일단 국민들하고 같이 많이 이제 소통하면서 국민들에게 이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거. 그게 가장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부분이 크죠. 이 공동체 미디어라는 것이 지역 안에서 주민과 주민을 연결하는 소통의 도구로서 네. 그리고 협력의 공간으로서 상당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중요한 기능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권리 실현이거든요. 네. 이 커뮤니케이션 권리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기본권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방송을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이런 미디어들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 이것을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공동체 미디어 하나를 만들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선은 주민들 스스로가 좀 인식을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협력을 해서 지켜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남해 FM 이제 앞으로 성장을 위해서 이제 뭐 다양한 활동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지자체 관심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고 지역 주민들의 협력도 필요하고요. 어떻게 앞으로 남해 FM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길 바라십니까? 저희가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험적인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공모 사업부터 해서 뭐 라디엔 티어링부터 해서 뭐 다양한 사업을 저희가 시도를 해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저희가 목표를 뭐로 세웠냐면 생존. 네. 살아남는 거. 네. 그게 올해 저희 목표예요. 탄생과 함께 생존이네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말 그대로 조직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설립화, 방송도 그렇고 설립화해서 최대한 올해는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저희 목표였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우리 남해 군민 모두가 일단 목표는 그래요. 우리 남해군 구석구석에 FM 91.9MHz라는 이 전파가 다 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우리 남해 군민 모두가 그리고 우리 뭐 45만 남해를 떠나 있는 향후분들과 그런 징검다리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그렇죠. 지금 뭐 기후 위기 시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기보다도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가치가 가장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남고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저희 남해 FM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향하는 게 그거예요. 국민들의 사랑방이고 싶다 그런 거거든요. 누구나 와서 뭐 차 한잔 하고 그리고 주변에 일어났던 그런 얘기들을 방송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전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문턱이 낮은 방송국 우린 지하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문턱이 가장 낮은 방송국이 우리 남해 FM이다. 네, 그런 문턱이 얘기를 없던데요.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남의 FM의 바람이 저희 진해 마을 라디오의 바람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긴 얘기 나눴는데요. 예. 이제 얘기를 좀 정리해야 되겠는데 네. 마지막으로 진해 마을 라디오에도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제가 좀 가까이 있으면 제가 많은 것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일단 우리 이 진해 마을 라디오 하고요.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하고요. 이런 차이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 주파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 차이지 그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향점은 같죠. 공동체 네. 미디어로서. 공익적인 그런 네. 목적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꼭 지금 시대에는 한 번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냐면 야 우리 주파수 반납하고 마을 미디어 형태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왜?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대는 모두가 다 인터넷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꼭 주파수가 필요해? 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또 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파수는 필요하죠. 주파수가 갖는 상징성이 있죠. 상징성도 있고 또 도달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또 모든 정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제되지 않은 요즘 유튜버가 그렇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공익 지상파 라디오 방송으로서의 이런 책임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진해 마을 미디어 조만간 주파수를 갖지 않을까? 네, 얘기도 오늘 대표님 얘기 듣다 보니까 주파수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해 마을 미디어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도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남해 FM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그널 준비해 주세요. 네. 오늘 제가 이제 남해 FM까지 출장 방송을 와서 이태인 대표님과 함께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라디오 진해살롱은 남해군에 있는 공동체 라디오 남해 FM에서 진행했고요. 저는 진해마을 라디오 진해 FM의 이수미였습니다. 라디오 진해살롱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인 대표님. 감사합니다.